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코스피 3,600 돌파했네. 세상에. 네, 연말까지 3,800을 넘게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정도면 일찍들이 나라 망한다고 얘기 그만해야 되지 않나? 원래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이 실제로 8대2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국제적으로 그 모닝 컨설턴트에서 조사한 거 보면 거의 이제 80% 지지대율을 육박하면 모디를 위협할 정도로 압도적인 국내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지율의 발로가 뭘로 나타나느냐? 지금 이런 무역 전쟁 속에서 수출이라든지 경제 안정으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우리 주가가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 가장 견고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말해주는 거고요. 이 대다수 대중이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수치가 유력한 거거든요. 현재 그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개미들과 외국인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미 밀려나서 쫓겨났고요. 지금 서로 외국인과 현재 국내에 있는 이 개미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요거 상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가 총액이 이제 3천조 원을 돌파했어요. 3천조 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사상 최고이기도 하고 이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박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의 1,000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천조 원의 주식 중에 우리 국민들이 50%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빼더라도 결국은 이 50%를 쥐고 있는 국민들과 28%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맞붙여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50% 갖고 있는 우리 개미들의 거래 총액하고 28%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래 총액이 다이다이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외국인들하고 우리 개미들하고 사실상 1대1로 붙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정보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이걸 통해 갖고 우리 개미들을 털어먹는 걸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을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 개미들이 확신과 신뢰의 버티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안 팔래? 이래도 안 팔래? 하고 버티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랠리 시작인데 차라리 내가 돈을 넣어서 불을 타지 왜 여기에서 조기에 수익을 내고 빠지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돈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공매도를 때리고 막 위협 이런 가짜 정보를 흘려고 한반도 전쟁 난다네, 미국이 한다네, IMF 온다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분위기를 띄워가고 공매도를 날린 다음에, 겁먹은 개미들의 물량을 주워가고 돈을 벌던 이 패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견조한 성장은 이어질 거고요. 주식시장이 견제하다는 얘기는 주식시장 안에는 이직도 있고 일직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걸 통한 가계 수익이 높아진 비율이 주식 참여한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128일 만에 무려 40% 가까운 수익들을 올리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접하거나 좀 모자라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욕을 해봐야 흔들리질 않아요. 실적이 다르잖아. 이들이 3년 동안 망쳐놓은 거를 3개월 만에 복구하고 거기에 40%를 얹어준 정부예요. 윤석열 때보다 1,000이 넘게 올랐어요. 1,000이 넘게 오른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놓고 경제를 넣어놨다든지 이재명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이 썰을 아직도 풀고 있는 놈들은 안 맥힌다는 거죠. 시장 안에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정말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이 화살들이 날라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가지고 저쪽 애들이 막 씹었거든요. 왜냐면 단순하게 경제 하나로만 씹기는 깃터가 너무 좋고 할 게 없잖아. 그다음에 국자원 쪽에 화재 사건을 갖고 씹어 조지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거거든. 국정자원관리원. 국자원 관련한 내용을 씹으려고 하니까 이 윤석열 정부 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경원 같은 놈은 좀 참신한 거 씹어본다고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한 한국인들이 300명이다. 국가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 관리 안전을 어떻게 이렇게 소홀할 수 있냐? 통계를 봤더니 올 6월 달까지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들이 정권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씹어보려고 하면 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게, 야, 국정원에 불이 났는데, 국정원 불난 거 뭐 욕하면 이제 자기 욕이 되니까, 대통령은 예능에 출연을 했네? 이걸로 씹어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덕분에 오히려 시청률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거 기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가, 여기 말하는 주진우란 우진우입니다. 예, 주진우가 겁내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냉부의 시청률 8.9%. 주진우 의원 진짜 홍보대사네요. 수집에 이하를 올렸는데 반응이 좋으니 힘든가 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주진우는 뭐라고 씹었느냐? 이재명 피자? K푸드 해외 홍보용이 아니라 국내 홍보용. 예능 촬영 방송 강행 누가 주도했는지 밝혀라. 냉부에 촬영하느라 중수본 회의조차 늦었다.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능 출연을 씹은 게 아니라 이 예능에 출연하느라고 이틀 동안을 국정을 안 돌봤다. 그러니까 처음에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거든. 그 잃어버린 그 박근혜 7시간 생각나잖아요. 그거 하려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화제가 생기고 나서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48시간 동안 냉부회를 뭐 했다는 소리야? 뭐야? 냉부에만 출연을 했다는 거야. 국정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장동호이가 받아고 같이 씹었어요. 주진우만 틀까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큰 팩트상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26일 저녁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27일 다음 날 오전에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화재 관련 보고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관저도 안 들어가고 바로 나가갖고 비상회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날 28일에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 다음에 오전에 그거를 개최를 하고 오후에 녹화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중대본 회의를 또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방송 한번 이거 녹화하고 다시 와가 또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48시간이 비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앞에 국정원 관련한 거는 전혀 안 보고 방송 예능만 자기 개인적으로 틀라고 그걸 했다. 그러면서 냉장고 국민들의 안전보다 자기 냉장고 자랑이 중요했다. 막 이러면서 막 헛소리들을 던져 놓은 거야. 냉장고 뜯어갔다. 그런. 관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은 방송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포맷대로 관저에 이재명 대통령 쓰던 냉장고를 뜯어다가 미쳤다 모양이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내피셜로 막 거짓말을 부풀린 거예요. 어떡하냐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JTBC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냉보하고는 다를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다는 거지. 만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진우 말이 맞다고 치면 방송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저기를 했을 거예요. 그 방송을 취소하거나 했을 거야. 근데 하루를 연기를 하고 방송을 강행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추석 전날 걸리는 게 아니라 추석 다음 날 할 수 있게끔 월요일로 바꿔가지고 시간을 편성을 해갖고 이거를 트는데 막상 내용을 딱 보니까 대통령 냉장고는 없어. 그냥 K푸드 홍보를 위해서 K푸드 재료들을 넣고 이걸 갖고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어보자. 즉 한식의 가장 큰 문제가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내지는 조리법이 어려운 거였는데 과연 15분 시간으로 갖고 이걸 할 수 있는지를 해보자라는 게 그 취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사연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머님이 이 비슷한 거 만드셔서 이런 얘기를 빼고 개인의 홍보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K푸드의 원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바리에이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싼 재료, 송이니, 한우니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거지, 시래기, 시래기, 장떡, 그 다음에 뭐 한과 종류, 그리고 삼계탕. 요런 재료들을 가지고 세계인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본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서사나 어떤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오로지 K푸드를 위해서 출연한 대통령 부부가 있었을 뿐이야. 좀 있으면 에이펙 하잖아요. 앞에 하잖아. 그거 오면은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여기에도 프로그램에도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K푸드 뭔가 볼까? 이렇게 하면서 좀 관심이 또 생기잖아요. 윤석열은 그 당시에 그 깜짝 해갖고 뉴키즈 온더 블록 유재석 거기 나갔을 때, 유재석도 모르게 나갔을 때, 그때 1% 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그 판이 해체가 됐죠. 그게 하마터면 폐지될 뻔한 상황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 했던 직원들이 막 지금 우리 뭐 근데 살려달라고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죠. 이번에 했던 게 8.9%가 나왔어. 전국 기준으로. 티빙 채널 자체로 하면 60%가 나온 거예요. 티빙 그 시간대 채널로 하면 60%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 직전에 가장 높았던 게 지드래곤 나왔을 때가 1.89% 정도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몇 배야? 거의 4배 이상의 효과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기획은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넷플릭스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 배급을 목표로 해갖고 이 시간과 포맷을 짜고 여기 관련된 기획들을 해낸 거야. 그리고 그거는 말 그대로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걸로 이걸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녹화를 당일에 바로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달 전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정해지는 게 그 방송이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불났는데 니들 히닥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걸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 참. 갑자기 생겨난 화재 사건에 대한 수습을 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이 K푸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예능까지 출연을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백승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마시고 빈차만 먼저 출근시켰다는 의혹의 내란 수개만 보다가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님 보니 믿기지가 않는가. 그리고 그렇지. 지들은 그렇게 일 안 하거든. 이 말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건, 오송 참사 때는 직원 한마디 못하던 분이 예능 방송에만 분노를 터뜨린다. 그래서 JTBC가 작정을 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계속 이걸 틀더라고요. 12번을 재방송을 걸어버렸어요. 연휴 기간 내내. 그러니까 생방 방송률이 9.8이지 이 조회수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갔고요. 이 방송을 본 어떤 사람도 저게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재명 개인의 홍보를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다들 재밌게 봤다는데. 시래기 피자 그래- 먹고 싶던데. 이재명 피자. 이재명 피자. 그래갖고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이제 지네들이 악플러들이 댓글을 다는데 전체적인 선풀에 보여서 댓글이 너무 호의적으로 나온 거야. 그랬더니 국짐이 주장하잖아. 악플을 JTBC가 삭제하고 있다고. 맞아. 그 유튜브 방송 밑에도 이 JTBC가 악플 삭제하고 있다고. 아니 악플이 없는 건데 악플을 삭제했다는 거야. 왜? 거기에 나타난 악플과 선플의 비율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맞먹으니까. K푸드 업계에서는요 이번 출연이 수천억 이상의 광고 효과를 낼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K푸드에 관련된 관심을 확 높이고 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그가 하는 짓을 맨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렇지. 지그가 맨날 그렇게 댓글 삭제하고 이런 짓거리, 조작 짓거리 했잖아. 그래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냉장고 뚫었다가 개인 홍보를 했는데 어쩌나 이 얘기랑 장동혁하고 주진우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종의 면책 특권도 없는 발언이고 시기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기소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순방을 3박 5일을 갔다 온 상황에서 집에 가 쉬지도 못하고 비상대책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잠깐 냉부에 하고 다시 들어가고 업무를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서 웃고 출연했던 그 안에서 시래기떡 어머니가 옛날에 해주셨던 거랑 똑같아요.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김혜경 여사 그 출연하고 두 분 다정한 모습 너무 좋았지만 김혜경 여사 이거 출연하고 그 다음날 이석증으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두 분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는지에 대한 이거는 그 앞뒤 전후 관계를 생각해 보라니까. 이 새끼들은 윤석열 어떻게 해서 순방 갔다 오면 3일 동안 출근을 안 했어요. 뻥 하나 내보내고. 자빠져갖고 안에서 자느라고 아예 출근을 안 했다고 그 다음날은 쉬었다고 무조건 어디만 갔다 오기만 하면 이게 진짜 일하는 대통령의 품격 아닙니까?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각오를 해갖고 장동혁과 유진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요것만 제대로 물론 다른 것도 크지만 요것만 제대로 파갖고 날려도 얘네들은 의원직 날려야 돼요. 구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왜 주진우는 저렇게 미쳐 날뛰었나 특히나 이 냉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냉부에 관련한 이 추석 관련해서 냉부의 이슈가 뜨기 직전에 특검이 발표한 게 뭐였어요? 가상한방병원 관련한 그 수사 내용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수사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생한방병원이 불법으로 대선 대선 캠프를
빌려줬다. 그러니까 지들 말로는 인수위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선 당시부터 거기서 운영이 됐다고 그 전부터 얘기하죠. 불법이죠. 불법 사무실을. 그 불법 사무실에 들어와 있던 조직이 뭐냐면 인사검증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 애들.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주진우란 말이에요. 즉 주진우가 인사검증위원회랍시고 만들어가지고 다생병원 건물 안에서 거기서 대통령실 인수위 위원들부터 해갖고 초기 내각을 짰고 그 안에서 거기 사위인 이원모. 이원모를 갖다가 나중에 비서실 안에 들이는 역할을 주진우랑 둘이서 거기를 꾸민 거예요. 인사비서관이 됐죠.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부터 시작해 갖고 대한민국 안에 있었는 각종 행정부 안의 요직들을 쉽게 말하면 매관매직을 하게 만든 시작이 사생병원 안에서 시작된 인사검증위원회고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거기 근무를 했던 놈이 주진우란 말이야. 주진우는 그게 부각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물어뜯고 자빠졌던 거지.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입니다. 내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그 파급 효과로 보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엄청난 집중률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추석 밥상 안에 나 저거 꼴보기 싫어. 저거 너무 빤한 정치질이야. 저거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 주변에 이쪽이 적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직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멈춘 날 대통령은 예능을 찍었다가 아니라 국가가 멈춰난 상황도 처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틈나가지고 테이프도 홍보까지 완벽하게 해놨다라고 칭찬을 해줘야 근데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진우가 그 전부터 방송 전부터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청률이 더 올랐다. 그렇지. 주진우가 다행이다. 지랄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언론이 막 써주니까 홍보가 됐어도. 이 모질이들 그동안 언론 보자. 대통령이 뭐 하거나 어디 방문하거나 얘기한 거 하나도 안 써주거든요. 하나도 안 되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냉보에 대통령이 나온다. 대통령 냉장고를 깐다더라 보니까 대통령 냉장고를 까? 대통령 뭐 드시나? 라는 차원에 들어갔는데 냉장고 없네? 이 새끼 또 거짓말 쳤구만. 아는 것도 없이. 냉부에 안 보던 사람들도 이 기사 때문에 냉부를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호감이 확 올랐을 거예요. 홍보가 더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뭘 해도 꼭 이렇게 지발등을 찍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영부인은 진짜 미국에서부터 많이 힘드셨을 건데 냉부에까지 강행을 하시고 위석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라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강화도를 가셔서 실향민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북한의 가족과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해 여러분이 헤어진 가족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가장 정통하고 그 문제를 소설로 써서 작가로 등단한 홍 본인 작가가 얘기죠. 보기에 왜냐면 제가 이산가족 전문가기도 하니까 지금 이산가족들이 양쪽으로 신청해가지고 서로 교차를 해서 이제 만나는 관계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요. 여기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내가 남한에 누가 있어. 이쪽에서도 내가 북한에 누가 있어 해갖고 이게 서로 교차 확인이 되면 예비 명단이라 그래갖고 항봉을 할 수 있는 예비 명단을 쭉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친척적으로 가까우신 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 이런 거보다는 이제 혈족 관계가 가까울수록 앞순위로 가고요. 이 만나는 대상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앞순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사업에 관련된 거를 조사하고 홍보하고 있을 때가 15년 전인데 그때 5천 몇백 번까지가 이게 있었어요. 번호가. 네. 근데 그게 한 7, 8년 지나고 나서 2,000번대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이에 돌아가신 거죠.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서로 확인이 돼서 못 만나고 계신 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쪽에 우리 누이가 살아있다라는 걸 또는 뭐 사촌 형님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정도의 숫자도 이제 겨우 2, 3천 명이 안 되는 숫자밖에 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근데 이분들이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느냐? 북한에서 일종의 상봉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그게 500만 원 정도를 네. 내야 이게 상봉이 또 돼요. 근데 이게 국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자기 돈으로 이걸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금강산에서 할 때는
거기에 금강산 가서 묵는 비용을 더 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만나는 거죠. 순서가 돼도 돼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북한이 끊어가지고 200명, 최고로 많이 만날 때 500명까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100명 이내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갖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의 돈 장난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유. 그래서 지금 알면서도 못 만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제 아예 내가 옛날에 무슨 고향에 무슨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그분이 어디를 이사를 갔거나 뭐 옮겨가거나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봉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해주면 좋은데 얘들이 이걸 안 해줘요. 아이고. 그래서 대신에 중국의 이제 조선족 탐정 같은 사람을 사가지고 직접 돈을 들여서 그걸 찾아내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중요한 건 몰라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제도적인 협점 때문에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이 일종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만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지금 다 7, 80들 넘으셨잖아. 그때 애기들이 지금 75세야. 그런 걸 생각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건 전형적으로 풀어갖고 정치 논리 빼고 인도주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펼쳐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이재명 정부가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이 남북 교류 그리고 혈육에 대한 그리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신과 통신 왕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실천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의 결단력, 실행력이 필요로 한 거고요. 여기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협조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힘은 아이고. 4.3 왜곡을 한 건국전쟁 2라는 영화가 있대요. 아이고. 이 영화를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람을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신사참배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 정치인이.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영화 건국전쟁 2를 관람했습니다. 주중에도 갔다고 하네요. 네. 이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편향성과 완성도 부족으로 독립영화로조차도 인정을 못 받은 함량 미달의 영화라고도 사실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돌려보기 위해서 만든 이게 무슨 영화야? 자기 만족 동영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 그대로 왜곡과 어떤 인권이라든지 국민 분열을 다취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박진경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4.3 당시에 제주도민 탄압에 아주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이 사람을 미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인 거를, 그러니까 자기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걸 죽인 사람을 미화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야당 대표가 가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과연 이게 국민화합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거 국짐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안 해요. 찍어줘요 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칠 사람이라고 노릇이지. 보는 거지만 미칠 노릇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층한테서 뭔가를 소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거 4.3은 이승만이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미화하려고 해봐야 사람 죽인 거밖에 계속 이거 거의 제주도민의 10%를 죽였어요. 무슨 빨갱이 찾는다는 구실로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다 죽였다고. 그냥 다 죽였어. 진짜로 3만 명 정도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미화를 한다? 미친놈들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정치적 각각이 없는 놈입니다. 아니 정치를 하고 집권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자기가 8대2로 지고 있다고 하면 팔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만 있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더 극우로, 더 말도 안 되는 수구 꼴통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국진당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니, 이걸 가지고 역사의 다양성을 얘기한다는 게 미친 짓 아닌가, 진짜? 어저께는 김민수인가요? 최고위원 된 정신 나간 또라이 새끼? 한글날인데,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승만한테 감사를 드린대요. 이승만이 한글 창제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거지. 미친 거. 다들 단체로 이승만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여야 돼. 근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계속 이승만을 들여가지고 4.3도 왜곡하고 이승만에 감사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근데 있단 말이에요. 이목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승만이 차지하는 인기 비율이나 인기 투표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이승만이 몇 등이나 가겠습니까? 사람 많이 죽이기로는 1등이지. 결국 따져놓고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만일에 보수에서 누군가를 키워 올려갖고 그래도 우리는 그 시절이 좋았지라고 갈 수 있는 걸 찾으려면 사실 박정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박정희를 찾지 않고 이승만을 찾냐는 거죠. 나중에는 부하한테 총 맞아 뒤졌거든. 이것들의 의도는요, 무슨 건국의 아버지나 옛날 정치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승만을 앞세워가지고 보수를 결집하고 외국 세력들을 끌어들이고 수구 꼴통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배기 싫은 새끼를 끌어다 넣어놓고 우린 이 사람이 좋아라고 만들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쳐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직들은 사대주의가 좀 심하잖아요. 이승만이가 미국 박사인가 무엇이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라면 껍벅 주는 이직들한테는 이승만이 최고여야 돼.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국민을 다 죽였어. 그 거기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전쟁까지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여튼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어. 안 됩니다. 이거는 돌릴 수가 없어요. 이직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이거 안 돼요. 안 통합니다.